행사에 나갔던 옥수대학교 사회청년부기대학생단 현직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한 부산 만들기 대시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하실 손창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손창입니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주제는 이 커뮤니티가 지역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중강연을 하다 보면은 지식도 다 다르고 그리고 관심도도 다 다르고 가지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얘기를 못하고 하여튼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할 테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스템으로 잘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가족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마을 환경 조성을 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훌륭한 작품이라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게 가족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족도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서론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관계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이 노는 그 조그만 놀이터를 만드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그 속성을 파악을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제 연습하고 있는 애들이 있듯이 그 가족 구성에 대한 그리고 이 변하는 개념 그리고 이 변하는 개념에 따라서 그 트렌드가 확 생겨나요. 성공하는 트렌드가. 근데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우리 조사를 해보면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참여를 하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25% 정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러고 그 25%는 그냥 무관심한 일이라면 나머지 한 50% 가까이는 그냥 중간으로 당황했다가 차단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운동 살짝 그랬잖아요. 그 보면은 25%가 끌어가는 거예요. 상상 보면 25%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제 이 커뮤니티 이거는 지역 커뮤니티는 나는 활성화되면은 정말 이 건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한 10년만 살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참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야. 왜냐면 자기 얘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25%만이라도 우리 몸을 기다려가지고 나름대로 관심 여기 다 NGO라든가 운동 하시는 분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커뮤니티 만약에 관심 있으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전적으로는 주로 구글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 일이고 이제는 가족이면 가족 구성원이 있고 그다음 가족이 모이는 집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 간에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그 변화의 주요 주제고, 그 다음에 아시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요새 이제 그 코로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데 우리 삶은 엄청난 변화를 줬어요. 엄청난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어제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2년 일하고 1년 여행하기 이런 삶의 형태도 있다고요. 2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들어가지고 1년 동안 가고. 이건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그런 뭐 극소설이 있었을 모르지만 요새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과의 교류 요구 하나잖아요. 실내에서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그 자연과의 교류 욕구가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이 잠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연하고 가까이 있고 싶다는 거.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제가 하는 주제도 우리의 환경을, 지역 환경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거 결론은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자연에 대한 욕구 충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환경하고 관계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통 공원 있잖아요. 공원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꽃밭 꾸며놓고 이런 걸 공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공원 그러면 적어도 이 고리가 있거든요. 물하고 나무하고 소형이 딱 묶어져가지고 자네는 내 역할을 하는 것을 그걸 공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왜냐면 거기 들어가 보면 그 공원에는 50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여기 하단 조성에 가지고 동네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7, 8, 7, 8, 그 생물밖에 안 산다고요. 그 반은 이게 그 공원이라고 똑같이 이제 이름 붙일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와 같은 공원들이 2.4km, 원래 저희 조사 2.4km 넘어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2.4km,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을 구경한다고 뭐 몇십 킬로, 몇 킬로 이상을 자전거를 타고서 가서 가는데, 가면서 온갖 오염물질 다 또 버려 쓰레기, 그 동네 쓰레기. 내가 놀러 가면 그 쓰레기 다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 다 들고 오잖아.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우리가 과연 2.4km 이상 넘어서 뭔가 자연과 접한다 그러는 건 의미 아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례로 우리 동네 가까이 있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몇몇 가족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 그 텃밭을 만들어서 그 조그만 물 흐르는 것도 만들고, 그 집 여러 집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오명하고 쳐다보고 얘기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목에 그 소생기라고 해서 소기구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게 미구라고 그러나, 우리 이거 집을 이 바깥에 소기구라고 그러고, 이제 부산 같으면 대기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보면 부산이 소기구가 되고, 뭐 남부 이게 뭐 대기구가 되고 이런 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기후를 만드는 거예요. 기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서 녹색 정서적으로 아이들도 가면서 그러고, 언젠가 우리 동네 뭐 조그만 우리가 이제 만든 그 텃밭에 그 소기구 만든. 근데 꼭 물이 쫓아가야 돼요.
물이 쫓아가고 토양이 쫓아가고 그리고 식생, 나무 이 쫓아가야 돼요. 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는 아파트 옆집 누구 사는지 아세요? 아파트 사는 사람 혹시 그것도 그렇지만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그 사실 조사해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아, 우리 아파트에 소파실 하나 만들어서 이웃하고 나를 먹고 싶다. 그런 소원도 있어요. 우리 조사해 보면 싫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해보면은 조그만 작은 거지만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통의 장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가 용어들이 있는데 요거는 가족 친화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족 친화 지역 환경이에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근데 가족 친화 지역 환경인데 거기다가 이걸 자연적인 요소를 확 하면서 그렇게 해서 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생태계라고 하면 아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이렇게 작동을 하려면은 그 구성하면 구성인자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 이 세 가지가 통일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우리 하나 나 하나 잘 산다고 그 아무 의미도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지. 나 하나 잘 산다고 우리 그러면 뭐 사실 많이 봅니다만 근데 나머지 아무리 해봐야 그냥 자기 혼자야. 그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 정말 첫 시간에 우리 있듯이 우리 이제 예 있잖아요. 남에 대한 배려를 예제적으로 지구상으로 나가게 잡고 있는 그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 해봤어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애들 이제 모으고 그리고 부모들 모으고 이래가지고 다 조사를 했어. 어떤 걸 꾸미면 좋겠냐고 우리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뭐 거기에 맞춰서 제일 좋아하는 것을 공부해보면 모래 있잖아요. 모래를 제일 좋아해요 애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모래 없어버렸어. 전부 그 화석연료 그 있잖아요. 그걸 다 갖고 다 그렇게 놔뒀어요.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아니죠. 무슨 공무원 계시는 거라도 무슨 보너스 시성을 가지고 설치하고 무슨 그거 하나 하면 보너스를 주나 그런 정도로 안 정말 말고요. 그래서 놀이터에서는 모래사장을 제일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뭘 좋아하겠어요? 그 같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제일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내가 조사를 해서 했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와. 그래, 알고 봤더니 부모들한테 부모들이 걱정스러운 거지. 애들만 이렇게 내보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상진 내대하고 동족한테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게 그건 다 이제 그 지역에 커뮤니티에서 이제 다 좀 이렇게 기부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석탄하셨어요. 그걸 하니까 이제 거기에 모여서 이제 당연히 애들이 뭘 하는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도 모이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잡담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의 공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전부 다 결혼하는 거야. 나 내일 부산 가는데 갈 사람 같이 갈 사람 없냐? 우리 집 옷이 이거 있는데 누구 입을 애들 없냐? 우리 집 소파가 지금 새 건데 버려야 된다. 같이 갈 사람 없냐? 그러면서 저절로 이게 좋은 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있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갔더니 더 이렇게 성숙해져 있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좀 차원이 높아져가지고 무슨 보물을 구하는 무슨 이렇게 그래가지고 알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조그만 커뮤니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왜냐면 사람마다 다 그 가치관이 다르고 그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나는 해서 그 사람들이 20년 젊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이가 한 40 이렇게 돼가지고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커뮤니티를 만나가지고 아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 환경도 이렇게 어떻게 중요하나.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거기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렇게 중요한 걸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사례지만은 우리가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지역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그럴 수 있는가. 내 하나가 아무리 똑똑하고 나 하나가 아무리 선한 사람들이라도 서로 그게 부채하면 아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훈데르트 바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개꿈이고 우리 다시 같이 보면 이루어진다. 이런 아주 훌륭한 그 말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사례로 아주 우리 지역사회 가치적인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들려면은 그냥 아무 관심도 없는 거 아무리 하자 그러면 문제를 느껴서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변하는 가족 교육을 바탕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잖아요. 그 트렌드끼리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그렇게 느껴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새로운 좀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출연하는 것들이라 이거 좀 어렵지 않은 그런 생각도 해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지역 커뮤니티는 그냥 공간 제공하고 그리고 또 그냥 너네끼리 해라 그러면 힘들죠. 그거 한 번씩 하는데도 그 얼마나 비용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우리가 보면 보통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쪽에서 계속 부담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환경 쪽에서도 협동조합 이런 거 만들고 이래가지고 커뮤니티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도 커뮤니티를 비즈니스 해가지고 이 청소들은 이게 자생력이 있는 직소성을 이런 그런 거 되지 않을까. 그렇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 그 사례들도 있어요. 비즈니스 하면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얘기지만은. 그래서 우리 여기서 다 관심이 있고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25%가 25%는 안 되는데 25%가 움직이면 돼요. 근데 원래는 10%야.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이 왜 안 망하냐면 10% 총 국민의 10%만 당원이 되면 그건 할 수 있다고 고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은 10%를 내나 북한의 공산당은 10%를 내나 그러면 가능하다 그래도 25%는 충분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잠깐 다시 비우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새로운 가족 개념 같은 데가 변화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관계맺음이라는 게 정서적 지지라고 해서 그런 말이 있어요. 관계맺음에서 별로 그렇게 그가 중요하지 않았어. 노인 나이만 최고야. 나이는 누가 더 보여? 근데 지금은 나이가 안 돼. 직접 제가 경험을 하고선 참 깜짝 놀랐어요. 저 지하철에서 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젊은 새파란 젊은애야. 그 새파란 젊은애는 불량 학생도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내 자식 같은 애야. 안경 끼고 한 모험새 같은 사람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우는데 이렇게 안 좋아. 나중에는 그 젊은 애가 너 내려 이렇게 나서요. 그 젊은 애 노인한테. 그래서 이거 그때 하면 뭐라 그럴까요? 무슨 일종의 상실감? 절망감? 아주 이게 내가 이제 피가 고프선 같아요.
이게 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같이 가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죠. 그거는 그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응? 그래서 옛날에 나이 많다고 이제 거들먹거리고 이거는 참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죄송하지만 이제 그 시대에 가는 것 같아요. 저 마찬가지로 노인이지만 우리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게 우리가 거지라고 해서 집이 있지. 이 집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한 집이 아니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구성을 하나 우리 자식, 내 자식, 부모, 또 그게 옛날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 구성 방식이 아주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식물 사물 이런 거 있잖아요. 반려사물도 있어요. 도울 좋아하고 뭐 어떤 이상한 보석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가족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문제가 뭐냐면 자식보다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 보면 부인보다 더 먼저야. 어떤 여자는 이런 사치품장 남편 자식보다 더 어떤 사람은 보면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왜 모셔놓잖아. 제일 내가 관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소비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잘 해보면 그게 우선이야. 자기고 장식이가 온막 다니지도 못하게 해놓고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물. 그래서 우리 조롱 그래서 가족이라 그래서 같이 안 살아도 돼. 같이 떠들어 살아도 저도 안 하지만 떠들어 살고 지금 있는데 뭐 가족이랑 같이 살아야 되나? 우리 친구들 뭐 어떤 친구들은 다 아니지만 12시 쪽가면 그냥 전화를 하고 뭐 안 그냥 들어오자 그래요. 그 시대도 들어오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기 뭐 남편이 조금 그런다고 해서 자유롭게 돼서 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결혼도 있죠. 손님도 일시적으로 가족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 공동체 마을 같은 거 있잖아요. 공동체 마을이라고 해서 많이 있어요. 그 남이지만은 그래도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그래요. 있고 연인 친구들 다 이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시어하우스에 잠깐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가족이 되어버리고 그게 다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계 맺음이 그 출연이라고 이거는 A씨가 B씨를 데리고서 아주 슬프게 심각하게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병원으로 가요. 아파. B씨가 아파가지고 아주 급히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병원에 갔어. 가서 이제 의사가 알고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 가서 편안하게 보내드리라고. 그래서 데리고 우리 같이 시를 데리고 와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나이를 해서 우리 보내줘야 되겠다. 다 슬퍼하면서 그리고 가셨어. 가시고 난 다음에 똑같이 장례 똑같이 하죠. 그래서 뭘 하냐면 부의금도 받아요. 지지자한테 우리 지시가 죽었다. 부의금이 와. 어차피 정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지금 그런 부의금을 받아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래서 나는 항상 그게 막 이렇게 많이 되는 반려동물 많이 있는 사람이라 난 다른 사람 보고 야 너네들 그거 먹일 그 돈 있으면은 아프리카 사람들 전체를 먹어 살리고 남는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우리 반려동물에 들어가는 사료 이런 값이 아프리카 대륙 전 인구를 다 먹이고 살리고 남아요. 그 정도 그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건 뭐냐면 이제 혈연 이런 것보다도 관계가 되잖아요. 종교적으로 교감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족 혈연보다
생각나는데 이런 뭐 음수도 있고 뭐 있고 내가 림크력이라 그래서 림페 쪽이라 그래서 자식은 안 낳아. 림페 쪽이 있어요? 림페 쪽. 자식을 안 낳고 반려동생으로 자식처럼 키우는 거야. 애는 안 낳고. 그 실제로 림페 쪽이라고 뭐 굉장히 그 나름대로 연예인들이 시작하니까 그걸 따라서 이게 하는 그 부류들도 많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집이라는 가족이 모이는 아주 소중한 장소가 이제는 이게 사무실로 변했지. 또 이제 보면은 뭐 이게 변했어. 미팅이 뭐 이런 그래도 생업의 하나 수단으로 삼는 홍콩룸이라고 해서 아니 가게랑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과 관계 있는 게 이런 거 있죠. 홍집 이런 거 아세요? 홍집 이게 일종의 체육관이야. 연예인들 이렇게 그 운동기구 해서 그 체육관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냐면 자연 친화로 해서 실내 농장처럼 그래서 거기 실내 농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도 있고 홈라이브 홈도서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집도 요즘 플랫폼이잖아요. 이게 이제 직장하고 내 가족하고 중간에 이제 집에서 내가 뭐 해야 돼 이게 이제 이렇게 변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그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가 초개인이라고 그래. 초개인이라는 뭐냐면 내가 최고야. 요새 젊은 친구들이 다 그냥 하나라고 하는데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이상적인 삶에서의 가치가 기준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온갖 트렌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일 웃기는 게 요새 인디 브랜드라고 해서 그쪽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기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사주는 그런 쪽들이 또 있어. 그런 거 가지고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제품이에요. 그런 쪽들 인디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미니멀이 간소한 점을 추구하는 아주 바람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플로깅이라는 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나도 이제 플로깅 해요. 나는 이제 산에 갈 때 쓰레기 봉투 주문에 하나 넣고선 가면서 쓰레기 줍는 거 있잖아요. 그 플로깅은 뭐냐면 산책하면서 쓰레기 다 주워서 이런 못 봤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한번 바꿔보세요.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쓰레기 하나 깨끗해지면 하루는 누가 그랬지.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나는 치우기 어려운 그런 바꿔려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가다면서 하나하나 주워서 어떨 때는 막 부피도 커지지만은 하다가 지나오다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산 밑에 오면은 뭐 모아놓은 데 있어. 그런 날에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책하실 때도 그거 한번 해보세요. 별로 이제 힘들지 않고 그 성취감 일종의 부분은 굉장히 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로우.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오늘 배웠던 책자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렌드들을 보고서 나이가 관심이 가는 게 있으면은 야 우리 이거 한번 커뮤니티 한번 만들어보자. 바람직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한다는데, 이거 뭐, 하지 않습니까? 가정부들과. 그 초계인화. 그러니까 초계인화도 뭐 한편으로 그것도 있죠. 내가 아무리 그 자아를 뭐 최고의 가치로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인데 나름대로 그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마음도 생기고 뭐 생기고 그런 건 한편으로 있지만은 그래도 그 자아에 대한 가치를 보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런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2040 세대, 앞으로 이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대는 이 대세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 나이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거의 뭐 그런 삶이 대세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왜 지역사회, 환경교섭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맨 마지막 주제로 생태적인 요소로 가미되는 그런 지역사회인데, 큰 이상을 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랑 가족 구성원이죠. 가족하고 지역 커뮤니티가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이제 환경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 커뮤니티는 새로운 트렌드가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시간, 그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얘기한 그런 그 주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쓴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역사회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이면서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유리하죠. 내가 이제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제일 잘 알지 뭐. 필요한 것이 뭔지 제일 잘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게 관철되겠다는 것도 제일 잘 알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래 사는 사람은 더 좋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래 살고 그 지역이 참여해가지고 뭔가 일어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 커뮤니티가. 그래서 뭔가 수익이 나야지 지소속이 있잖아요. 지소속이 이어져서. 그냥 봉사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 같이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이런 것들이 인가에서 얻어야 되는데 정말 집단에 그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 있잖아요. 관 지방자치단체인지 뭐 정부 이걸 참 그냥 거기에 뭔가 도움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어떻게 있었던 요구가 많은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관 있잖아요. 관의 협조를 받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각자같이. 그걸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많이 개입하면은 이거 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처음에 의도한 바를 그 방향으로 못 가. 왜냐면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 있는 모양이야. 또 자기네들 뭐 점수 따기나 뭐 하면 그거 아주 우리가 막 다른 방향으로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도 되도록이면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그리고 더 이제 효과가 크다. 방향을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서 요거 이제 이 커뮤니티가 비즈니스화해가지고 기업으로 된 그런 성공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기업으로.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좀 퇴색되지. 사실은 한 커뮤니티에서 가족적으로 사이좋게 뭔가 하다가 기업화 되니까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돼 있으니까 뭐 관심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다 읽을 필요 없고 그 중에서 이제 트렌드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커뮤니티 같은 거 만드는데 참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서울에 있대요.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언더스탠드 에그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유명한데 이게 뭐 그냥 영리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사회적인 비슷하게 그런 대로 되었어요. 근데 이건 뭐 이게 아주 큰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례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게 너무 커졌어. 그다음 무중력 시대 혁신 받고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저런 그 커뮤니티 기업이죠. 비즈니스화해서 기업이 된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은 제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라 다들 맞춰서 하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과 관계에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제 가족을 위해서 뭔가 환경을 꾸미다 보면은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막 우리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할지는 몰라. 가족이 전공의 사람은 그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 우리가 더 잘할지 몰라. 하여튼 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 정책에서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저거 어디 가면 국가에 뭔가 도움을 얻어주세요 이런 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움도 안 받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격차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마다. 그런데 따른 뭐 그래서 어쨌든 우리 25%가 참여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문화가 있잖아요. 아파트 문화. 이 영역이 그냥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아파트 많은 나라가 되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잘하고 안 알겠지만 유럽 같은 데 보면은 처음 요것만 봤어요. 없어. 이건 처음 가족이야. 그런데 저도 실을 내가 거기 살았지만 그냥 나가면 부모님이야. 아무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산책 나가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정답 왜? 딱 깎이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한번 여행 해보신 분 알지만 그 사람도 봐봐요. 쇼핑몰 같은 거 문 이렇게 열 때 꼭 문 열고서 뒷사람 쳐다보잖아요. 뒷사람 문화 안 오나? 우리는 그냥 지우자 크게 무슨 뭐 뒷사람 오고 막 어떤 데는 문이 팍 닫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 보면 어떤 꼬마애가 문 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다고 해요. 그 불러가 물에서 뭐라 그래요? 교육시켜. 너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하지 않는 것도 심각해. 그런데 애가 이해하면 거기 부탁할 때까지 그 정도로 남에 대한 배려가 아주 일반화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걸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하도 그게 힘들어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부모들이에요. 제일 잘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신호등 같은 거 보면은 길가를 자주 가요. 뭐 엄마가 앉아가지고 신호등에 애 가르쳐. 이거 앉지 마, 그럼 다 부모 가르쳐. 그리고 자전거도 우리 꼭 나갈 때 뭐 해야 왼쪽으로 갈 때는 왼팔을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팔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하나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폐쇄적인 이웃관계 이웃집에 사는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뭐 아파트 싫어해서 하나 사는지만 우리 어쩌던 내 친구 하자마자 막 눌러. 야, 왜 그때로
이 선생이라는 놈이 이제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방향 따르는 하는데 그래서 또 그리고 부모 중심의 교육이면 이거는 엄마가 학교를 가는지 애가 학교를 가는지 태어나자마자 아까 아키텍 퀴즈라는 게 있죠. 퀴즈라고 해서 어린이를 태어나자마자 딱 프로그램이 있어. 서울대 딱 목표를 해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내는 기계 서울대 딱 슬픈 일이죠. 이거 참 정말 슬픈 일이죠. 우리가 서울에서 강남에 하는데 그런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일반. 그렇게 우리 왜 보통 보면 요새 많이 보잖아요. 이게 다 일반화되어 있어. 그래서 부모들의 교육을 이건 어떻게 해서 볼까? 이것처럼 너무 평등해 보거든요. 저희 지역에서 탁구에 가입해서 운동하는데 탁구에 회원들은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또 은행원도 있고 경찰서 소장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래요. 다 차이가 없어. 그 사람들 집에 놀러가도 집이 비슷비슷해요. 그 사람은 애초에 그냥 관념이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하는 관념. 그래서 50분 다 되었다고 탁 꺼버리네.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이제 커뮤니티를 비즈니스화할 수 없나 이런 문제예요. 그런 것이 제가 이걸 작성하고 하면서도 그 생각이 항상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사람이 꾸미면은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답니다. 25분만 힘을 합치면은 우리 건강한 지역 사회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토론문은 31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사실 시간이 허락된다면 PPT랑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우선 교수님 발제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고 이후에 토론문까지 같이 읽어보니까 오늘 주요한 키워드인 가족 친화라든지 그리고 또 워라밸이나 지방 소멸 그리고 제 토론문에도 나오는 저출산 고령 사회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발제가 저는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은 커뮤니티라는 것들이 결국 지역사회 환경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데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결국 관계의 복원이라는 것이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서 혹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서 관계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어떤 상호 조응하는 아이디어들을 토론 발제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3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아마 저한테 토론을 좀 맡기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민간위원입니다. 사기 민간위원 활동을 했지만 굉장히 참혹한 성적표를 가지고 활동을 거의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2명으로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를 기록하다시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라든지 그런 곳에서 좀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들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가족 친화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려면 가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다양한 가족들도 존재하지만 거의 지방 소멸이나 인구 소멸에 가까울 정도로 아이를 낳지 않은 이 사회는 전혀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당장 부산에 사는 2040 세대 중에 하나인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일단 32페이지에 PPT가 굉장히 좀 작게 보이는데 첫 번째는 여성들이 일하면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당연시되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사실은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지속 가능성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 사실은 기본적으로 가족 자체를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네, 두 번째는 사실 부산의 환경을 제가 예시로 들어가지고 우리 사회의 환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부산의 사회 환경은요, 여러분 여기 밑에 도표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전국의 5대 강력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가 어딘지 아세요? 사상구, 부산 중구입니다. 중구예요. 네. 중구가 올해 전국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구기도 합니다. 물론 중구는 70%가 상업지구라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가 해체되고 범죄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들은 있지만 부산이 또 부산지구 여기 몇인지 아세요? 9위입니다. 9위. 전국의 수백 개의 구 중에 부산 중구가 1위, 부산 동구가 6위, 부산 지구가 9위인 거예요. 부산이 이렇게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정말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산이요, 전국의 유흥업소 비중이요 대도시 중에 제일 높아요. 인구대로. 그것도 좀 새로운 이슈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표는 보시면은 유흥업소 밀집 지역일수록 범죄율이나 112 신고율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산 지구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사실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별에 따라서 굉장히 이분화되어 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가족 친화적이지가 않고, 왜냐면 여성의 사회적 공간은요, 일하는 여성을 위한 공간은 잘 없습니다. 맘센터 같은 게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은 생각해보면 잘 없어요. 의외로 엄마들을 위한 공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일하는 남성들을 위한 공간은 또 전통적으로 어떻게 존재해왔습니까? 비즈니스 룸으로 존재해왔던 것이죠. 이렇게 이원하게 해서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조성될 가능성이 더욱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2030 세대 여성들의 욕구들을 봤을 때 부산 지역에 좀 더 많은 여성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조사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그 교수님의 발제문에서도 나왔지만은 스페이스 살림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일하면서 가족 친화적인 공간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부산의 어떤 15분 도시라는 상상력과 더불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조금 긴 시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면 대표님 조남이 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강연이 됐습니다. 예, 토론 중이지만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오늘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오셨네요.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당히 교육감을 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이 더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적 출산과 함께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 양육과 가족 양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은 그 어떤 도전은 담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공동체 문화 형성 요소 활용을 위한 2040 세대의 새로운 욕구와 관계 매개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뜻깊은 토론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권익 진단과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며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부산 여성 밸류연합회 김영수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서 함께 이 공유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한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남성 중심이 경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다양하게 사회에 진출하고 차별 없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은 유일하게 부산교육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아시다시피 75%가 선생님들이 여성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라는 의미에서 오늘 뜻깊은 이 개최의 토론회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동체 문화 형성 요소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2040 세대를 대표하는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깊이 있게 하고 따뜻하고 섬세한 리더십으로 우리 부산 여성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데 큰 힘을 우리 청해주고 힘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고 부산 지역 여성의 권익 향상은 물론 우리 부산의 여학생들의 미래 사회에 영향 있는 또 다른 리더십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청해주고 깊이 있게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 행사가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사회 전반의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으로 하는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장원 동아리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토론 이런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제일 중요한 분들이 실제로 이 정책을 개발하는 입안자라든지 공무원들이 이런 데 많이 참석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별로 없고 우리 이제 시민운동가 진짜 그야말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다소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송상 교수님이 오늘 그 발표를 하셨는데 10년 전에 강의 내용이 그 지금의 어떤 그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가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전에 우리 손장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변화가 빨리 올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왔는데 우리 손장 교수님이 10년 전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발제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로 내용은 그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족 트렌드의 변화에 의해서 삶의 방식이 새롭게 변화해가지고 건강한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식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 가족의 인식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가족에 따르는 주변의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에 있어가지고 유동성과 다양성이 증가하고 지역사회가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구성 요소와 정책 수요에 대해서 재검토한 그런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도래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역 주민이 인식하는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변화,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인 앞으로 이 가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하는 중에 앞으로 가족은 부모와 형제와 어떤 그런 가족 관계를 떠나서 그야말로 반려견과 어떤 그런 가족 관계, 또 새로운 어떤 가족 관계의 변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 1인 가구의 가족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1인 가구의 가족이 됐다 이런 것보다는 노후가 됐어도 헤어져서 1인 가구의 가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전한 어떤 지역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편리한 어떤 교통 환경, 또 쾌적한 지역 환경, 충분한 편의시설, 그 다음에 부정적 시선과 차별이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분이 내가 볼 때는 다른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차별 속에서 살아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애우를 생각하는 1인 가구의 가족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인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주관할 텐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큰 대안은 없는지 그런 걸 우리 손창 교수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가족 친화 정책은 가족 친화의 개념인데 우리가 아까 2040 세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용어가 아닌가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40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 블라인드 모임을 좋아하는 2040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블라인드 모임이라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이제 안 물어보고 궁금함도 없다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성격의 어떤 그런 걸 연결하는 플랫폼이 형성되는 과정에 인간관계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취향만을 공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고 또 개인주의, 자율주의가 강하고 인적 욕구의 특징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서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려면 이 공동체하고 그 다음에 2040 세대에 실질적으로 이기적인 이런 성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녹색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강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자 선생님 평소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이 자리가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성공이 확실하게 나왔죠. 예.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이 좋다. 2040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취향 우선주의의 문제 잘 들으셨습니다. 우리 이현우 부산본장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부산일보 사회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그 신문 제작을 위해서 가장 바쁘게 일해야 되는 시간인데 김정숙 상임대표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손찬 교수님의 그 발표를 잘 들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개인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지방 소비력의 시대가 되면서 인구도 줄고 지역사회의 구성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고 그 가족과 집의 개념의 변화가 있다고 교수님께서 밝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적, 정서적 교류의 의미 변화, 그리고 거주 방식, 옛날에 뭐 다 같이 한 번에 모여 살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 가치가 달라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하던 우리 단순한 가족의 의미와 지금 다양화된 가족의 의미는 분명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의 존재가 가족 공동체보다 우선되는 사회라는 게 이상적인데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고 존중받기를 더 원하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족과 개인의 개념이 이해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한쪽으로는 그 개인이 가족이라는 품 속에서 따뜻한 정서적 안정감에 머무르려는 욕구도 결코 소홀히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 틀을 잘 살펴서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의 방법을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발제 제가 토론문은 좀 길게 써놓긴 했지만
이런 변화된 가족과 개인의 개념으로 우리 친화적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여러 정책적인 지원책이나 사회적인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기업이나 등도 화두가 되고 있다고 제시를 해주셨고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학습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회가 이 가족과 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고 해도 결국 가족, 개인이라는 부분은 철저히 개인의 아주 사유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지원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내밀한 영역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했고, 개별 가족 구성원과 그 단위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커뮤니티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분야에서 정책적인 지원책이 많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지만은 정작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족의 내밀한 영역에 사회가 관심을 보이려면 기대 효과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어떤 사회적 영역, 가족이라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감수성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이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기대 효과보다는 수요 중심, 가족들이 내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배려, 그런 정책도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히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윤지영 전 부산시 의원님께서 이어서 don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현 시의원이 아니고 전 시의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토론 진행을 갖고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4년간 시의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이 조성되기 위한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고, 이게 얼마나 이제 이런 가족 친화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연가지를 할 수 있는가 하는데 포커스를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은 민과 간이 협력을 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민이 얼마나 자생력을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발제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 없이 이런 커뮤니티들이 얼마나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생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거를 이제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그 법적 뒷받침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2015년 7월에 부산광역시 가족 친화 사회 환경 조성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2015년에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이게 2018년에 정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부 개정이 된 이유를 살펴보니까 저출산 불용사회 불법과 함께 가족의 유형이 정말 다양하게 바뀌어 가고 있고, 이것을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서 그 조례를 전면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면 개정한 조례명이 일생활유형 지원 조례죠. 우리 워라밸 조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례까지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자생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고 가는 견인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 조례와 서울시도의 조례를 비교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 비교한 부분이 여러분 자료집 보면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산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지자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서울이죠. 서울과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서울, 경기도 조례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서울특별시 조례 6조와 경기도 조례 8조에 보면 일생활균형위원회 설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도 있고 경기도도 있습니다. 서울은 일생활균형위원회라고 설치를 아예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생활균형 지원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이 일생활균형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일생활하고 가족 친화 환경하고 관련된 그 시행 계획을 각 지자체가 매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부산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산에 가족 친화 환경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 누가 심사를 한다는 겁니까? 공무원 지급한다는 거죠. 아무도 이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부산이 타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어느 부분이 잘 돼 있고 어느 부분이 못 돼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행 공무원들이 이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들이 그냥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단체분들이 여성단체들이 이거는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에 그리고 시의회에다가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해서 이런 균형위원회를 일생활균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부산의 그 과정, 소위 말하는 워라밸 얼마나 실현이 되고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부분이 뭐냐면 실태조사가 부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워라밸, 소위 말하는 일생활균형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근데 해야 된다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경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뭐 때문에 아픈지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생활균형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실태조사를 없이 그냥 정책만 그냥 매년 공무원이 수립해서 그냥 평가합니다. 양적으로 작년에는 1개, 뭐 기업 지원 1개 있습니다. 올해는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100%, 200% 달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이번에 토론회를 거쳤으니까 뭔가 결실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시에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실태조사 하라고, 무조건 하라고. 이거는 시의원들한테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는 개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이제 부산의 워라밸의 그 확립이라든가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가장 밑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안 2021년부터 25년까지라는 기본 계획안이 수립이 되는데 여러분 이 기본 계획안의 가장 큰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 형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라는 건 지금까지는 우리 4인 가족, 그죠? 법에 의해서 정해진 4인 가족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두었다면 지금은 법적인 가족이 아닌 비혼이라든가 동거가족 또한 가족의 가족의 그 범위에 넣어서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데까지 지금 왔습니다. 앞에 우리 그 발제자님께서는 반려동물까지 가족에 같이 넣어주셨습니다. 그죠? 이런 가족의 변화, 가족 개념의 변화를 제대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보셔가지고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감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시의원님께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에는 요즘은 해도 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부산시 조례가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좀 못하다, 미비하다, 또 강제 규정도 없다 이런 점 우리가 가감하게 예고했는다고 말씀드리 공감이 많이 갑니다. 이제는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하고 평소에 늘 이 여성 문제, 가족 문제 관심 가지고 우리 김영수 경제어 상임대표께서 토론 겸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이제 9월 1일부터 그 양성평등 이제 기간이 시작해졌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 행사도 다 연결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양성평등에. 거기서 이제 또 그 9월 1일날 일가정 균형, 생활 균형 해가지고 오라벨에 대해서 토론회 갔습니다. 거기도 시청 1층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워라벨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생활 균형은 지금 보면은 일하면서 밸런스를 맞추고 가족과 친화적으로 지내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가족 친화와 연계되는 여기에 아까 이해가 있었습니다. 손찬 교수님 발제문을 보면은 그게 일부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족 친화 사회 환경과 일가정을 조화롭게 영향할 수 있는 아동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가족 친화 직장 환경은 근로자가 일과 그 개정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가족 친화 제도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탄력 근무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면서 가정에 많이 애들을 키우고 또 바깥 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까지 요새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로자들이 6시면 딱 퇴근을 하면은 또 자기의 생활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일생활 균형의 워라벨 센터를 만들었어요. 지금 2019년도에 재정 보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화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가족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시간을 가족에게 할애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까 제도권을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한번 하는 게 맞다. 또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제가 계속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어디에 어떻게 이 제도권을 하고 있는가. 근데 아까 그 윤의원님 말씀 맞다나 몇 개만 이렇게 공문을 찍하고 말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제도권도 우리 NGO에서 좀 책임을 지고 앞으로 신경을 써서 뭐 전수조사를 부산에서 하든 우리가 제도권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부산시도 보면은 예산도 좀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오픈을 시키고 같이 제도화를 만들어서 법제화를 시키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다 갖다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NGO 단위단 회장님들이 좀 맡으셔서 여기에 정리를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 회장님은 이론도 겸비하고 실전력도 있고 또 실제 NGO 조직도 가지고 계시니까 아마 부산시를 좀 압박하든지 우리 교육감님들 좀 압박을 하고 이래서 부산시가 가장 친화적으로 잘 되더라. 저도 뭐 별도로 회의 있어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하고 우리 송 교수님에게 답변을 좀 듣고자 하면요. 좀 딴지를 좀 걸어볼까 합니다. 오늘 송 교수님 전체적인 결제 내용은 결국 오늘날 가족은 새로워지고 있다.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트렌드도 자꾸 바뀌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트렌드도 바뀌어지고 있다. 핵가족, 개인가족 또는 반려동물 가족이 나올 때는 옛날에 대가족하고는 방향이 다르죠. 그렇게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새로운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수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고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새로운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화도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공감도 하고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하나 우려되는 거는 이 비즈니스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수익 창출이 되어야 되고요. 여기는 자본주의 원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연히 경쟁의 원리도 들어가게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소수 기업형 독점 이익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가족 친화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좀 또 서로가 상충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 이런 새로운 트렌드의 비즈니스화와 또 가지는 가족 친화 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서로 상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프로아의 전 청중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한두 개 받아서 모아가지고 우리 발전자님께 답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아, 예. 마이크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가져.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세계평화요소회학 연남공 회장을 맡고 있는 모리나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교수님 강의 들었고 오늘하고 두 분 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 들으면서 제가 마지막에 아까 번제 시원인가 부산과 여러 가지 번제가 많은 도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딸이 부산에서 학교 나오고 울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있고 한 명은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괜히 교사를 시켰다 싶을 정도 너무나 사실은 고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가정 환경 아이들이 가정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현실을 보는데 그런 거 많이 있는데요. 그런 가정 구조가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 가족들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히 아이들과 노인과 엄마들은 가정에서도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야유와 그리고 도움도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환경에서 아이들과 노인나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도와주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우리 일본에서 우리 엄마도 학교 선생님하고 계시고 하셨는데요. 일본에는 맞벌이 하는 엄마들을 위해 학교에 맞벌이 하는 부모의 아이들을 학교 선생님에 따라 배정하셨던 그런 선생님이나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말 아이들이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엄마 대신 정말 걸어가지고 간식도 주고 그런 시설가 학교 옆에 많이 있습니다. 몬사입니다. 몬사. 도로보미 선생님 월급 주는 거 아니고 몬사로 그리고 우리 진정 아버지가 회사 퇴직을 하시고 나서 소녀원나
그리고 감옥소에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회 복귀 위한 그런 계약을 하는 본사로 몇십 년을 하셨어요. 지금 98살인데 그분은 완전히 본사입니다. 본사고 그런 그 소녀원이나 감옥소에 있다가 사회 복귀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그 공무원 출신이나 사회 여러 가지 많은 활동하셨던 분들의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교육관도 오셨기 때문에 뭔가 그 교사에 재직하셨던 그 교사분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뭔가 사회의 지역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정말 아이들과 노인과 여러 가지 본사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지역 커뮤니티에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활성화하며 부산과 더 좋은 부산 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많은 지난주에서 제가 느낀 것도 많이 있는데요. 여성단체 오늘 회장들을 많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성단체로서 그러면 환경 그 문제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무엇으로 좀 어떤 활동하면 더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성단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여성연합부에서는 환경 문제로 도움이 되기 위해 1년에 3번, 4번 마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가려고 옷 그리고 생활용품이나 그런 거를 마사회를 조금 정리해 주시죠. 그런 뭔가 여성단체에 또 어떤 활동을 좀 원하시는지 그런 것도 좀 뭔가 여러 가지 코멘트를 주시면 많이 활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문제하고 여성한테 대적하는 말씀 주셨는데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나온 질문과 멘트를 종합해가지고 우리 손창희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한 3개 정도 됐고요. 안 되나요? 네. 한 3개 정도 됐는데요. 질문 아까 안 한다고 했는데 김들관 갑자기 첫 번째 뭐냐면 1인 사회 유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나도 1인 사회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1인 가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럽 사회 보면 브라질이나 독일 이런 데 보면은 결혼율이 아주 낮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 우리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결혼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한 7, 8% 돼요. 결혼하는. 왜냐면 걔네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아주 쪽박차는 거가 남자가. 공식적으로 결혼한 7, 8%밖에 안 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50% 채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 60% 정도 되죠. 결혼을 보면 그 1인 사회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 문화가 동거하는 거냐, 동거. 그냥 사는 거.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1인 사회를 그냥.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은 1인 사회를 그것도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 그래서 그건 문제고, 두 번째는 정권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가족의 어떤 그런 역사과의 문제는 항상 이제 얘기가 가난하게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 애한테도 야, 너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번에 얘기했듯이 안 오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왜 더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항상 더 가지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해요. 얘기가 길어지지만 가질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자원이 이게 가질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전번에 얘기했듯이 불편하게 살아라. 불편하게. 이거는 정말 우리 이건 나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 불편한 거 없어요. 불편하게 살아라 그래도 내가 불편하게 살아요. 근데 저는 하나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가난하게 살아라 애들한테. 야, 가난하게 살아라. 그 행복해요. 내가 가난하면은 뭐 잃을 것도 없어. 예를 들어 많이 가진 사람은 불안해. 잃을까봐. 한 가지 있으면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녹색 가족이라고 하면 첫 번째 다시 얘기하자면 가난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트렌드, 새로운 삶의 트렌드를 비즈니스화하고 이게 행복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얘기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딩크족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 결혼했는데 애 안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든다 그래요. 딩크족의 커뮤니티. 그럼 나름대로 하면은 나름대로 저걸 하면은 그 사람들 필요로 하면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되지 않을까요? 그런 항상 때문에 또 얼마나 더 첨예합니까? 그럼 어떤 행복이라는 것도 다양히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불교사상을 굉장히 따르는데 사실 행복이라 그래도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하면 행복이 있다. 그러면 이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이란 이러하다고 내가 규정했을 때 그 규정을 안 채워지면 슬픈 거예요. 슬픈 건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규정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건 끝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가 이제 물론 이제 비즈니스 이런 것도 좋지만은 이 분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어떤 무언가 하고 있다는 그런 그 과정이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없죠 이제. 아까 교사 커뮤니티는 제가 교육관님 말씀하신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또 없죠? 예, 고맙습니다.